서울의 심장부,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은 마치 차가운 성처럼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밖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의 화려한 제국으로 보였지만 안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공허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오늘은 강지훈과 서유진의 계약 결혼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법적으로는 부부였지만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애정이 아닌 철저하게 계산된 거리감이었다. 서유진은 넓고 미니멀한 주방 아일랜드 식탁에 기대어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2인분의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다. 스테이크는 완벽한 미디엄 레어로 구워졌고 아스파라거스는 신선했으며 레드 와인은 알맞게 숨을 쉬고 있었다. 3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그녀는 매년 이날 저녁을 준비했다. 의무감 때문도, 헛된 기대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신만의 규칙. 이 삭막한 관계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형태를 유지하려는 마지막 노력 같은 것이었다. 역시나 그는 오지 않았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자 유진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도 슬픔도 없었다. 마치 매일 반복되는 일과처럼 익숙하고 담담했다. 그녀는 음식을 버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내일 아침 집안일을 돕는 아주머니가 되어서 그의 아침 식사로 내놓을 것이다. 물론 그가 집에서 아침을 먹는 날은 거의 없었지만 식사를 정리한 유진은 저택의 2층, 자신의 공간으로 향했다. 강지훈의 침실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가장 멀리 떨어진 방. 그곳은 단순한 침실이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모니터들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월스트리트와 런던, 홍콩의 증시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 그리고 수많은 뉴스피드가 끊임없이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이곳이야말로 진짜 서유진의 세계. 지난 3년간 그녀가 철저히 숨겨온 그녀의 제국이었다. 의자에 앉은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무심하고 공허했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분석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에리스라는 아이디로 자신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었다. 결혼 계약금과 지난 3년간 품위유지비로 받은 돈을 종잣돈 삼아 이제는 웬만한 중소기업의 자산에 버금가는 거대한 부를 일구었다. 그녀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금융계에서는 에리스를 베일에 쌓인 천재 투자자로 추앙했지만 그 누구도 그가 진성그룹의 그림자 같은 안주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최근 심상치 않은 자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태하 중공업의 주식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기업 확장이었지만 유진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진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진성전자를 향한 교묘하고 조직적인 공격의 전초전이었다. 자회사와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한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물밑 작업까지 마치 거대한 거미가 조용히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치밀하고 교활한 움직임이었다. 최민준 회장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군. 유진은 혼잣말을 나직이 읊조렸다. 태하그룹의 최민준 회장은 업계에서 저돌적이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부터 진성그룹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왔다. 강지훈의 아버지와 악연으로 얽혀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녀가 설정해둔 키워드 알림이었다. 진성그룹,
적대적 M&A, 비상경영, 속보로 뜬 기사들이 화면을 채웠다. 태아 측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유진은 기사를 읽어 내려가며 미간을 찌푸렸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진짜 위협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와 태하의 예상 공격 루트, 그리고 가능한 방어 전략을 정리한 파일을 열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습관이었다. 문제를 보면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 그것이 서유진이라는 사람의 본질이었으니까. 같은 시각, 강남의 진성그룹 본사 30층. 회장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방금 끝난 비상임원회의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분노와 냉혹함으로 굳어 있었다. 짙은 눈썹 아래 깊고 차가운 눈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최민준, 이 늙은 여우 같은 자식,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흘러나왔다. 태하그룹이 해외 투자 펀드를 앞세워 진성전자의 지분을 비밀리에 매집해왔다는 사실이 방금 보고되었다. 이미 확보한 지분이 10%에 육박했다.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영권을 흔들기 충분한 수치였다. 임원들은 우왕좌왕하며 대책을 내놓았지만 하나같이 미봉책에 불과했다. 회장님, 일단 우호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해야 합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강지훈의 아버지 때부터 진성을 지켜온 충직한 신복이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자금이 문제야. 지금 진행 중인 반도체 신규 라인 투자 때문에 유동성이 넉넉하지 않아. 최민주는 분명 그 약점을 파고들 거다. 지훈은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싸움으로 가득했다. 최민주는 단순히 기업을 탐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성그룹 자체를 무너뜨려 과거 아버지의 영광을 짓밟고 싶어 했다. 그것은 경영권 싸움을 넘어선 두 가문의 자존심이 걸린 전쟁이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태하그룹의 조직도와 최민준 회장의 얼굴이 떠 있었다. 사진 속 최민준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훈은 그 미소를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어린 나이에 그룹을 떠맡아 지금의 진성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던가. 결혼 역시 그 희생 중 하나였다. 할아버지의 유언과도 같은 압박에 못 이겨 사업적 명분으로 맺어진 정략 결혼. 서유진이라는 여자. 지난 3년간 그녀는 그에게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대외적으로 부부 행세를 하는 것. 그것이 그와 그녀 사이의 유일한 약속이었다. 피로가 몰려왔다. 지훈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그 텅 빈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고독과 공허함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 더 머무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 그는 코트를 집어들고 회장실을 나섰다. 자정이 넘은 시간, 검은색 세단이 한남동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들어섰다. 예상대로 집안은 불이 꺼진 채 적막했다. 그는 옷장에서 위스키를 꺼내 스트레이트로 한 잔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타는 듯이 목을 넘어갔지만 복잡한 머릿속은 조금도 개운해지지 않았다. 그때 2층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물을 마시러 나온 듯 편안한 실크 잠옷 차림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평소처럼 고요하고 무표정했다. 왔어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룸메이트에게 건네는 인사 같았다. 지훈 역시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유진은 주방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마시고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가늘고 긴 목선,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녀는 언제나 저렇게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었다. 그래서 편하다고 생각했다. 감정적인 요구도, 귀찮은 기대도 없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아내. 하지만 오늘따라 그 침묵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술잔을 내려놓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다시 서류를 펼쳤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최민준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방금 전 마주친 서유진의 공허한 눈빛이 뒤섞여 맴돌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다. 김 비서였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걸려온 전화는 결코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무슨 일이야,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태아 측에서 우리가 비밀리에 접촉하던 유럽의 투자사와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내부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뜻이었다. 믿었던 이에게 발등을 찍힌 것이다. 최민준이 한 발 더 앞서 나갔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듯한 절망적인 기분이었다. 전화를 끄는 지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거대한 저택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이 차가운 성 안에서 그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할 비장의 카드. 그가 지난 3년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해온 그림자 같은 아내가 바로 복도 건너편 방에서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이 전쟁의 판도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거대한 폭풍이 진성그룹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두 사람의 계약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밤사이 내린 서리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강지훈은 서재 소파에 앉은 차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식어빠진 커피와 구겨진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유럽 투자사의 배신은 단순한 자금줄 하나가 끊긴 것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정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신호이자 내부의 배신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민준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그의 영토를 침범해오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수십 가지의 대응 시나리오를 그려보았지만 모두 어딘가 결정적인 한 수가 부족했다. 마치 교활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발버둥 칠수록 상황은 더욱 그를 옥죄어 오는 듯했다. 그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유진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해장국과 간단한 반찬들을 그의 책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어젯밤 그가 마신 위스키 병을 보고 챙겨온 모양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소리도 향기도 없이 자연스러웠다.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가구처럼. 속이 불편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찌푸린 미간으로 서류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안중에는 오직 태아그룹의 공격을 막아낼 생각뿐. 눈앞의 여자에게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었다. 유진은 그의 그런 태도에 익숙했다. 그녀는 쟁반을 정리하고 돌아서려다.
그의 책상 위에 펼쳐진 신문 한면 기사에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태하그룹, 유럽 시장 정역 진출, 선원 글로벌 경영의 신호탄. 최민준 회장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이 박혀 있었다. 전형적인 연막 작전이었다. 쟁반을 든 채 그녀가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시선을 유럽으로 돌리고 진짜 칼은 다른 곳에서 휘두를 생각이겠죠. 동남아 쪽 자회사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순간 지훈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들려온 아내의 섣부른 조언은 그의 신경을 긁기에 충분했다. 일가의 주부가 뭘 알겠는가. 수십 명의 전문 분석가들도 예측하지 못한 일을.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했어요. 유진은 감정의 동요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서재를 나갔다.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지훈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상처받지도 않은 듯 보였다. 마치 돌멩이에게 말을 건넨 것처럼.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지훈은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거칠게 내려놓았다. 동남아 자회사라니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태하의 동남아 법인들은 대부분 실적이 부진한 생산기지에 불과했다. 그런 곳을 통해 자금을 움직여 진성의 주식을 매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그는 애써 그녀의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번 박힌 말은 가시처럼 계속해서 그를 찔러댔다. 진짜 칼은 다른 곳에서. 왜 하필 동남아였을까? 그녀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을 할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일에 대해 아는 척하거나 의견을 낸 적이 없었다. 그랬던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지훈은 한참을 고뇌하다. 결국 참지 못하고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김 비서, 태하그룹의 동남아 자회사들,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 법인의 최근 자금 흐름을 전면 재조사해봐. 아주 사소한 거라도 놓치지 말고. 즉시 보고하도록. 동남아 법인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희 분석팀은 유럽 쪽 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는 자신의 지시인 것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조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에 김 비서는 의아해했지만 곧바로 지시에 따랐다. 시간이 흐르고 오후가 되자 지훈의 휴대폰이 급하게 울렸다. 김 비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다급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태하의 싱가포르 법인이 지난 한 달간 조세회 피처에 설립된 다수의 유령 회사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저희 진성전자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비밀 펀드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완벽한 자금 세탁과 우회 루트입니다. 저희가 유럽에 정신이 팔린 사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를 든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맞았다. 수십 명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그의 팀이 완벽하게 놓치고 있던 적의 핵심 루트를 그녀는 신문기사 하나를 보고 단번에 꿰뚫어 본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녀는 그저 집에서 조용히 책이나 읽고 꽃을 가꾸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그를 덮쳤다. 지난 3년간 자신이 함께 살아온 서유진이라는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전화를 끄는 그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처음으로 그는 서유진이라는 존재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 그녀를 계약 아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두었던 그 벽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무슨 얼굴로 그녀를 봐야 할까? 고맙다고 해야 할까?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야 할까? 그의 자존심은 섣불리 그녀에게 다가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섰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이미 늦어 있었다. 유진은 아마도 자신의 방에 있을 터였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고 불을 켠 순간 그는 책상 위에서 낯선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깔끔하게 타이핑된 A4 용지 한 장이었다. 제목도, 작성자의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지훈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거기에는 태아그룹 싱가포르 법인의 자금 흐름에 대한 완벽한 분석과 그들이 이용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관계도,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2차, 3차 공격 시나리오까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 아래에는 진성그룹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방어 전략과 역공의 기회까지 간결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첫째, 의결권 제한 가처분 신청을 통한 시간 확보. 둘째, 우호적 백기사 확보를 위한 명분 축적. 셋째, 적의 자금줄 자체를 공격하는 역발상. 보고서의 수준은 진성그룹 전략기획실에 그 어떤 에이스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날카롭고 대담했다. 이 종이 한 장의 가치는 수천억, 아니 그룹의 명운을 좌우할 만한 것이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누가 이것을 여기에 놓아두었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이것은 서유진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길 생각이 없다는 무언의 선언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맞춘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인 것이다. 지훈은 멍하니 서서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3년의 무관심, 3년의 침묵, 그 시간 동안 그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수면 아래에 감춰진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가 아내라는 이름의 인형으로 취급했던 여자는 사실 이 거대한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전략가였다. 차가운 얼음벽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진실의 빛은 강지훈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직시해야만 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미지의 존재를 계속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고 그녀의 손을 잡을 것인가? 강지훈은 손에 든 보고서를 들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 자료가 아니었다. 3년간 닫혀있던 방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서유진의 조용한 초대장이었다. 오만함과 자존심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지만 그룹의 명운이 걸린 위기 앞에서 그런 감정들은 사치에 불과했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서재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복도 건너편.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제 발로 찾아간 적 없는 아내의 방문 앞으로 향했다. 똑똑! 딱딱한 노크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잠옷 위에 얇은 가운을 걸친 서유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그의 등장에 아주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무슨 일이죠? 지훈은 대답 대신 손에 든 보고서를
그녀의 눈앞에 들어 보였다. 이야기 좀 하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유진은 그의 눈빛과 손에 들린 종이를 번갈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에서 비켜섰다. 지우는 그녀의 방에 들어가는 대신 고갯짓으로 자신의 서재를 가리켰다.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에서 마주하겠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서재에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딱 내려놓았다. 이게 당신이 한 일이라는 걸 증명해봐. 그것은 부탁이 아닌 시험에 가까운 요구였다. 여전히 그는 그녀를 완전히 믿지 못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혹은 어디선가 얻은 정보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를 열었다. 그리고는 일반 임원들은 열람조차 할 수 없는 진성그룹의 가장 깊숙한 약점과 재무 구조가 담긴 대외비 파일들을 꺼내 그녀의 앞에 쌓아놓았다. 이건 진성의 내부 자료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태하의 자산 현황이고, 만약 당신이 정말 그 보고서를 쓸 만한 능력이 있다면 이 정보들을 가지고 완벽한 대응 전략을 내 눈앞에서 만들어봐. 나를 설득시키란 말이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도박이었다. 그룹의 명운이 걸린 기밀을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계약 아내에게 통째로 넘겨준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적인 조언이 아니라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비상한 한 수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상한 한 수는 어쩌면 눈앞에 이 여자에게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떨칠 수가 없었다. 유진은 말없이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심이 서린 듯한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그의 도전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좋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지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제가 당신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하면 그때부터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제게 정원을 주세요. 당신의 팀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요. 그녀의 요구는 당돌했다. 일개 주부가 아니라 마치 위기 상황에 투입된 전문 해결사 같은 태도였다. 지우는 잠시 그녀를 뜯어보듯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서 그는 3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읽었다. 좋다. 약속하지. 그의 승낙이 떨어지자 유진은 지체 없이 그의 거대한 서재 책상 의자에 앉았다. 그 자리는 언제나 강지훈 자신만이 앉았던 진성그룹의 제왕을 상징하는 자리였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노트북을 켜고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놀라운 속도로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 순간부터 서재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조용하고 무기력했던 서유진은 사라지고 날카로운 지성으로 무장한 마스터 전략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현란하게 움직였고 두 눈은 수많은 데이터와 수치들을 마치 스캔하듯 빨아들였다. 복잡한 재무제표, 수백 개의 계열사 간의 지분 구조, 태하그룹의 숨겨진 자산들. 그 방대한 정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해체되고 재조립되고 새로운 의미를 가진 정보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눈앞에 펼쳐졌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표정은 경외감으로 물들어갔다. 그는 마치 한편의 압도적인 공연을 보는 관객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가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수를 찾아내는 모습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완벽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재능의 영역이 아니었다. 수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압도적인 실력의 경지였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유진은 마침내 작업을 멈추었다. 그녀는 지훈을 돌아보며 말했다. 김 비서님을 불러주시겠어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김 비서는 회장님의 서재 책상에 앉아있는 사모님의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지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이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자세를 바로 했다. 유진은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 자신이 만든 자료를 띄웠다. 그리고는 막힘없이 브리핑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태아그룹의 공격에 대한 진성그룹의 대응 전략, 코드네임 트로이 목마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재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먼저 태아의 공격이 단순한 지분 매입이 아니라 금융, 언론, 정계까지 동원된 복합적인 공격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리고 그녀는 모두가 간과하고 있던 핵심을 짚었다. 내부의 배신자. 그녀는 정보가 유출된 시점과 태하의 움직임을 분 단위로 분석하여 배신자로 의심되는 인물을 3명으로 좁혀냈다. 하지만 배신자를 색출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최민준 회장이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유진은 태아그룹의 아킬레스건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바로 최민준 회장의 과도한 레버리지, 즉 빚을 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구조적 취약점이었다. 최 회장은 이번 인수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그는 진성전자를 단기간에 손에 넣어 그 가치를 담보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일 겁니다. 우리는 그의 계획을 정면에서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더 깊이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켜 그가 더 많은 주식을 싼값에 사들이도록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룹의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다니. 그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가 우리의 함정에 빠져가진 모든 실탄을 소진했을 때 우리는 숨겨둔 자회사와 우호 지분을 총동원하여 자사주를 대량 매입, 주가를 단숨에 끌어올릴 겁니다. 동시에 태하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제2금융권에 우리가 준비한 카드를 터뜨려 신용경색을 유발시킵니다. 주가는 폭등하고 자금줄은 막히고 최 회장은 급등한 주가 때문에 추가 매입은커녕 빌린 돈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즉 마진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트로이 목마 안에 숨어 들어간 그리스 병사들처럼 우리는 적의 심장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브리핑이 끝났을 때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김 비서는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히 방어를 넘어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대담하고 무자비한 선멸전에 가까웠다. 그의 예상을 몇 수나 뛰어넘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지훈의 입에서 마침내 질문이 터져나왔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의 계약 아내 서유진입니다. 그날 오후 지훈은 김 비서에게 서유진의 과거를 남김없이 조사하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 결혼 전의 모든 기록, 그녀의 학창시절, 대인관계,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조사 결과는 저녁이 되어서야 도착했다. 김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믿을 수 없습니다. 서유진 사모님은 대학 시절 월가와 여의도가 주목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복잡한 미궁을 풀어낸 그리스 신화 속 공주의 이름을 따 아리아드네라는 별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녀의 졸업 논문은 아직도 학계에서 회자될 정도이며 당시 전 세계 모든 투자은행에서 최고의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졸업 직후 갑자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사라졌습니다. 사라져 이유가 뭐였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희귀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료비와 수술비가 천문학적인 액수였다고 합니다. 사모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병간호에 매달렸던 시기와 저희와 결혼 계약을 맺은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순간 지훈의 머리를 무언가가 강타한 듯한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모든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졌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침묵, 그리고 그녀의 희생. 그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자신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통째로 저당 잡히고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3년의 시간을 감옥 같은 저택에서 보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강지훈은 텅 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는 3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시간을, 그녀의 재능을, 그리고 그녀의 삶을 무시하고 짓밟았다. 차가운 무관심 뒤에 가려져 있던 진실은 너무나도 아팠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놀라움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존경심이라는 낯선 감정과 함께 지독한 죄책감이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유진의 지휘 아래 진성그룹은 고요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룹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움직일 수 있는 정원을 부여했다. 그는 유진의 아바타가 되어 그녀의 지시를 전략기획실과 재무팀에 전달했다. 처음에는 회장의 뒤에 숨어있는 미지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핵심 임원들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의 허를 찌르는 작전이 연이어 성공하자 점차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작전명 트로이 목마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진성전자의 주가는 의도된 시나리오에 따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락했다. 시장은 강지훈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루머로 술렁였다. 태아그룹의 최민준 회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달려들어 헐값이 된 진성의 주식을 개걸스럽게 사들였다. 자신의 거미줄에 걸려든 먹이가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라 여기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한편 태아그룹 회장실, 최민준은 위스키 잔을 흔들며 모니터에 떠있는 진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만족스럽게 감상하고 있었다. 어린 놈이 제 아비의 반이라도 닮았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역시 애송이는 애송이야. 그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옆에 서 있던 신복인 윤상무가 아첨하듯 대답했다. 회장님의 경륜을 따라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진성그룹이 무릎 꿇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분석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진성의 주가 하락이 너무나도 질서정연합니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통제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패닉셀링에서 나타나는 투매 현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최민준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강지훈이 지금 제정신이 아닐 텐데. 그런 걸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두 번째 공격 루트로 준비했던 자금 압박 카드가 완벽하게 방어당했습니다. 마치 저희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희가 접촉하기 직전에 진성 측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히려 저희의 자금줄을 위협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게 되었습니다. 위스키 잔을 돌리던 최민준의 손이 멈칫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강지훈 혼자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수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 누군가 있다. 그것도 아주 영리하고 대담한 조력자가 자신이 얕잡아봤던 애송이가 숨겨진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강지훈 그놈, 내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군. 분노로 얼굴이 벌개진 최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전공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약점을 찾아내 물어뜯고 재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방식이었다. 강지훈의 주변을 샅샅이 뒤져 여자 문제, 가족관계, 사소한 약점이라도 좋아.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최민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의 하수인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레이더에 걸려든 것은 바로 강지훈의 완벽한 아내 서유진이었다. 지난 3년간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 외에는 어떤 정보도 없는 베일에 쌓인 그녀의 존재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뒷골목의 정보원과 파파라치들을 동원해 두 사람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진성그룹 내부에서조차 쉬쉬하던 계약 결혼에 대한 소문이 그들의 귀에 들어갔다. 두 사람이 같은 저택에 살면서도 철저히 다른 공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 공식 석상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지 않았다는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다. 최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강지훈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낼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태아가 비밀리에 자금을 대고 있는 한 인터넷 언론사에 연락했다. 그리고 며칠 후 대한민국은 한 편의 자극적인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진성그룹의 동화 속 결혼. 사실은 3년짜리 계약 강지훈 회장의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기사는 교묘한 필체로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강지훈을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서유진을 돈에 팔려온 불행한 아내로 묘사했다. 두 사람의 결혼이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었으며 강지훈이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파장은 엄청났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에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SNS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이번에야말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작전상 의도했던 하락이 아니라 오너 리스크로 인한 진짜 폭락이었다. 그룹 본사는 빗발치는 문의 전화와 항의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사들은 강지훈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회장님, 이 스캔들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기자회견을 열어 해명하십시오. 이러다 투자자들 다 떠나갑니다. 강지훈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도 굳은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최민준에게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이 더러운 싸움에 유진을 끌어들인 자기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녀의 희생을 알고 난 후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보호 본능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를 거칠게 중단시키고 곧장 한남동 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지금쯤 혼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어쩌면 방 안에서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해야만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이 진흙탕 싸움에서 빼내야 했다. 하지만 저택에 도착한 그가 마주한 광경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서유진은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서재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언론의 동향,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하는 주가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진지했다. 지훈이 들어서는 것을 본 그녀가 의자를 돌려 그를 마주보았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괜찮아.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더듬거리며 물었다. 유진은 그의 질문의 의도를 안다는 듯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이야말로 괜찮아요. 이사들한테 많이 시달렸을 텐데.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그의 상황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다. 지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스크린의 한쪽을 가리켰다. 오히려 잘 됐어요. 뭐가 잘 됐다는 거야. 온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지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반문했다. 최민준 회장이 감정적으로 나왔어요. 그가 이성을 잃었다는 증거죠. 그는 당신이 이 스캔들로 흔들려서 판단 실수를 저지르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가 가장 비열하고 더러운 카드를 먼저 꺼내 보인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를 상대할 명분을 얻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포착한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거대 자본의 악의적인 공격에 맞서 가정을 지키려는 비운의 부부 역할을 하는 거죠. 대중의 동정심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음 계획을 설명했다.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부부처럼 당신은 상처받은 남편이 되어 가정을 지키겠다고 호소하고 저는 당신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가짜 스캔들을 우리의 진짜 무기로 만드는 겁니다. 지우는 눈앞의 여자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온갖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사치라는 듯 오직 승리만을 향한 강철 같은 의지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존경심은 이미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 본사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취재진으로 디딜 틈이 없었다.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으로 거대한 벌집처럼 소란스러웠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기자회견장의 연문이 열리고 강지훈과 서유진이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 함께 나타난 것은 3년 전 결혼식 이후 처음이었다. 강지훈은 평소의 냉철한 모습 대신 어둡고 침통한 표정으로 단상에 섰고 서유진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은 채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표정은 슬픔에 잠겨있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기품과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먼저 제 개인적인 문제로 주주 여러분과 임직원 그리고 진성그룹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강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는 유진이 짜준 시나리오대로 상처받은 남편이자 한 가정을 지키려는 가장의 모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내와 저를 향한 악의적인 흑색 선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것은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기업 사냥꾼들이 저희 진성그룹을 흔들기 위해 꾸며낸 비열한 공작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기사가 허위 사실이라면 지난 3년간 왜 부부 동반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약 결혼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한 기자가 유진을 향해 날카롭고 무례한 질문을 던졌다. 서유진 씨, 한간에는 당신이 거액의 돈을 받고 강 회장과 결혼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사실입니까? 모든 시선이 유진에게로 쏠렸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유진은 그의 팔을 부드럽게 잡으며 제지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 부부가 대중 앞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삶을 묵묵히 존중하며 지켜주는 것이 저희가 사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이 악의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회사를 함께 지켜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우아하지만 단호한 그녀의 태도에 소란스럽던 기자회견장은 오히려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과 서로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 연기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기자회견이 끝날 무렵 여론은 비운의 황태자 부부를 동정하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다. 함께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전후처럼 묘한 동질감과 유대감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이후 한남동 저택의 서재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진성그룹의 비밀, 워룸이 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자신의 방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의 서재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그와 함께 밤을 새우며 전쟁을 지휘했다. 한때 두 사람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상징했던 그 거대한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을 묶어주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되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유진이 단순히 머리가 좋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력과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담함을 지닌 타고난 승부사였다. 하지만 동시에 몇 시간이고 집중하다 지쳐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서 잠이 들거나 끼니를 거르는 자신을 위해 말없이 샌드위치와 따뜻한 차를 가져다 놓는 따뜻한 면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계속되는 강행군에 지친 유진이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 것을 발견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조용히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그는 문득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피로에 지쳐 희미하게 생긴 눈 밑 다크서클. 잠결에도 미간을 찌푸리는 습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녀의 사소한 모습들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들어와 박혔다. 반대로 유진 역시 지훈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그저 차갑고 오만한 제왕인 줄로만 알았던 그는 사실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외롭게 싸우고 있는 남자였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었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리더였다. 두 사람은 때로 전략의 방향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아니, 지금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너무 위험해. 최민준에게 우리의 패를 미리 보여주는 꼴이야. 그건 미끼예요. 소량의 매입으로 시장에 혼란을 줘서 최민준이 자금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그가 무리해서라도 마지막 배팅을 할 테니까 그들의 논쟁은 감정 싸움이 아닌 오직 승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지적인 스파링이었다. 서로의 논리를 부수고 반박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존경심을 넘어선 깊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던 벽은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데이터를 응시하던 유진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지훈이 포착했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아무리 강한 정신력을 가졌다 해도 그룹의 명운을 짊어진 채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싸움은 그녀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 2잔을 타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커피 잔을 내밀었다. 지쳐도 괜찮아.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가 평생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위로였다. 유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따뜻한 걱정과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희미하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지훈이 3년 만에 처음 보는 그녀의 진짜 미소였다. 연기도, 의무감도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미소. 그 순간 지훈의 심장이 예고 없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만 개의 데이터와 전략으로 가득했던 그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서재에는 다시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에 몰두했지만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텅 비고 차갑지 않았다. 함께하는 목적과 말없이 오가는 이해심,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감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지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유진의 옆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스탠드의 부드러운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윤곽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전쟁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끝나 그녀가 떠나버린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낯설고 두려운 감정이었다. 그가 3년간 쌓아 올린 얼음벽은 이제 단순히 녹아내린 것이 아니었다. 그 폐허 위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롭고 강렬한 무언가가 싹을 틔우고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치열한 전투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 늦은 새벽, 마침내 태아그룹의 자금 흐름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계획을 완성한 후에야 서재에는 탈진한 듯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강지훈과 서유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한 보랏빛으로 물드는 새벽의 풍경은 낯설도록 아름다웠다. 고마워. 정막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피로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회사잖아요. 아니,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몰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의 솔직한 인정에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이 다시 흘렀다. 그 침묵을 깨고 싶었던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일에만 미쳐서 사는지 궁금했던 적 없어. 유진은 조용히 그의 옆모습을 응시했다. 질문 대신 그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아버지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는 정이 너무 많은 분이셨어. 사람을 좋아하고 믿었지. 특히 평생의 친구라고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그 사람은 바로 최민준 회장이었어. 유진의 눈이 커졌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였다. 두 분은 작은 부품 공장을 함께 시작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사이였대. 회사가 커지고 진성그룹에 기틀이 잡혔을 때 아버지는 최 회장을 친형제처럼 믿고 모든 걸 맡겼어.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믿음을 배신했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주요 거래처를 빼돌려 자신의 회사를 차렸어. 그게 바로 태하그룹의 시작이야. 지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어.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지. 난 겨우 20살이었어. 장례식장에서조차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했어. 난 그때 맹세했어.
절대로 누구도 믿지 않겠다. 오직 나 자신만을 믿고 내 힘으로 진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처럼 어리석게 당하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냉혹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의 고백은 지난 3년간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에 대한 설명이 되었다.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는 배신으로 얼룩진 깊은 상처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져야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이야기를 마친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꼴산 앞지 복수심에 불타서 앞만 보고 달려온 멍청한 놈 이야기야. 아니요, 유진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위로의 온기가 실려 있었다. 당신은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회사를 지켜내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거잖아요. 누구도 당신을 비난할 자격 없어요. 그녀의 담담한 위로는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지훈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냈고, 그녀는 그것을 비웃거나 동정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었다. 이번에는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왜 당신과의 계약 결혼을 받아들였는지 당신도 궁금했을 테니까.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엄마 이야기예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현명한 분이셨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죠.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언제나 제게 최고의 것만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잠겼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엄마가 희귀병 진단을 받았어요. 치료법도 마땅치 않고 유일한 희망은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신약뿐이었죠. 하지만 그 비용은 평범한 저희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온갖 곳에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외면했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제 모든 걸 팔아서라도 엄마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때 당신의 할아버님께서 사람을 통해 연락을 해오셨어요. 지훈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3년간 당신의 아내 역할을 해주는 조건으로 어머니의 치료비,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제 꿈, 제 미래,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어요. 엄마만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제 인생의 3년을 당신에게 저당 잡히기로. 그녀는 말을 마치고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엄마는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전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 덕분에. 진성그룹 덕분에 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지훈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지난 3년간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계약은 사실 그녀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거래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어머니를 구했고 심지어 그 은인인 자신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지독한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짓눌렀다. 난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유진.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서유진 씨가 아닌 유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벽마저 허물어져 내렸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을 공유한 새벽. 두 사람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든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지훈은 깨달았다. 자신이 복수심을 넘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지 진성그룹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이 여자, 서유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소파에 놓인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유진은 놀라지 않고 가만히 그의 손을 받아들였다. 창밖으로 새벽의 첫 햇살이 비쳐들며 어둠에 잠겨있던 도시를 환하게 밝히기 시작했다.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두 사람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준 새벽이 지나고 강지훈과 서유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그들은 서류상의 부부나 임시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완벽한 신뢰로 묶인 하나의 팀이 되었다. 서재의 공기는 여전히 치열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한 온기와 편안함이 감돌았다. 유진의 천재적인 지략과 지훈의 과감한 결단력이 결합되자 트로이 목마 작전은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최민준이라는 탐욕스러운 맹수를 사냥하기 위한 거대한 덫을 짜기 시작했다. 최민준 회장은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언론 플레이가 실패로 돌아가고 자금 압박도 통하지 않자 극도로 초조해졌을 겁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더 크고 무모한 도박을 하는 경향이 있죠. 유진은 최민준의 과거 투자 패턴과 의사 결정 방식을 분석한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우며 말했다. 그녀는 마치 체스 마스터처럼 상대의 다음 수를 몇 수 앞서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주식시장을 통한 간접적인 공격 대신 진성그룹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신사업을 가로채는 것처럼요.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셀바이오, 진성그룹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비밀리에 인수를 추진 중이던 유망 바이오 기업이었다. 만약 태아가 셀바이오를 가로챈다면 진성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까지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터였다. 그의 목표는 셀바이오가 될 겁니다. 이 거래를 망쳐서 내게 공개적인 굴욕을 안겨주고 진성의 미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속셈이겠죠. 지훈이 유진의 분석에 동의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 대신 차가운 투지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역이용할 거예요. 유진의 입가에 날카로운 미소가 걸렸다. 완벽한 함정을 설계한 설계자의 미소였다. 며칠 후 진성그룹 내부에 은밀한 정보가 흘러나왔다. 셀바이오가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신약의 임상 3상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며 곧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특급 정보였다. 이 정보는 유진과 지훈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내부의 배신자를 통해 최민준의 귀로 흘러 들어갔다. 이게 확실한 정보인가? 최민준은 자신의 정보원을 다그쳤다. 네. 회장님, 강지훈이 직접 최고 임원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지금 진성 내부에서는 거의 대박이 터진 분위기입니다. 셀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지금의 10배 이상 뛸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최민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것이야말로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강지훈의 뒤통수를 치고 셀바이오를 손에 넣어 신약 개발의 모든 과실을 독차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가용자금과 빌릴 수 있는 모든 돈을 끌어모아 셀바이오 인수전에 뛰어들 준비를 했다. 유진의 예측대로 최민준은 미끼를 물었다. 그것도 아주 개걸스럽게. 이제 배우들을 무대 위로 올릴 시간이에요. 유진은 지훈을 보며 말했다. 그녀가 말한 배우들이란 그녀가 지난 몇 년간 비밀리에 운영해 온 유령 회사와 해외 투자 펀드들이었다. 에리스라는 이름 아래 움직이는 그녀의 숨겨진 군대였다. 셀바이오 인수전은 순식간에 과열되기 시작했다.
태하그룹이 인수를 공식 선언하자마자 어디선가 나타난 정체불명의 해외 펀드들이 경쟁에 뛰어들어 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다. 최민주는 경쟁자들의 등장이 강지훈의 방해 공작이라고 확신하고 이성을 잃은 차에 더욱 공격적으로 배팅했다. 셀바이오의 주가는 연일 폭등했고 시장은 광기에 휩싸였다. 최민준이 금융시장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강지훈은 조용히 다른 전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김비서와 전직 국세청 출신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려 태하그룹의 비자금과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최민준은 자신의 범죄 기록을 덮기 위해 수많은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을 겁니다. 자금의 흐름을 역으로 추적해서 그의 검은 돈이 숨겨진 금고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훈의 팀은 밤낮 없이 태하그룹의 회계 장부를 파헤쳤다. 수년간에 걸쳐 교묘하게 숨겨진 분식회계, 횡령, 탈세, 주가 조작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최민준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이 얼마나 부실한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유진이 설계한 금융의 함정과 지훈이 파고드는 법의 칼날,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최민준의 숨통을 조여가는 완벽한 협공이었다. 마침내 셀바이오 인수전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최민준은 회사에 사활을 걸고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써내어 마침내 셀바이오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그는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축배를 들었다. 강지훈에게 씻을 수 없는 패배를 안겨주었다는 생각에 짜릿한 쾌감마저 느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확정짓고 강지훈을 회장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즉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같은 시각 진성그룹의 워룸, 모니터에는 태하그룹, 셀바이오 인수 성공이라는 속보가 떠 있었다. 하지만 지훈과 유진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 대신 차가운 결의가 감돌고 있었다. 맹수가 드디어 우리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군요. 김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우리 문을 잠그는 일뿐이죠. 유진이 나직하게 대답하며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점검했다. 그 파일 안에는 최민준의 탐욕을 만천해 공개할 모든 증거와 분석 자료가 담겨 있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특별팀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최민준의 스위스 비밀 계좌 내역과 자금 세탁에 관여한 인물들의 진술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최민준의 목에 채워질 마지막 족쇄에 지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유진을 바라보았다. 길고 긴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마지막 무대가 준비되었다. 최민준 스스로가 마련한 그 자신의 처형대 위에서 마지막 춤을 출 시간이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진성그룹 대강당은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으려는 언론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단상 제일 앞줄에 앉은 최민준 회장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미 과반의 의결권을 확보했다고 믿고 있었다. 오늘 그는 강지훈을 굴복시키고 진성그룹을 자신의 발 아래 꿀릴 참이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강당의 연문이 열리고 강지훈과 서유진이 함께 들어섰다. 사람들은 패배를 앞둔 자의 초라한 모습을 예상했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의외로 당당하고 침착했다. 특히 강지훈의 곁에 선 서유진의 고요하면서도 강인한 기세는 장내의 시선을 압도했다. 최민준은 그런 그들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마지막 발악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주주총회는 최민준의 대리인인 윤상무의 성토로 시작되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으며 강지훈의 경영 실패를 조목조목 비난했다. 셀바이오 인수전에서의 참패, 오너 리스크로 인한 주가 폭락,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까지 모든 화살이 강지훈을 향했다. 마침내 단상에 오른 최민준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태도로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더 이상 강지훈 회장의 무능한 경영으로 진성그룹의 가치가 추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어 저 최민준에게 진성을 바로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선동적인 연설에 그에게 포섭된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최민준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의장에게 강지훈 회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요청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당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최민준 회장님의 열정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주 여러분께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연설대 옆으로 비켜서며 무대 한쪽을 향해 손짓했다. 진성그룹의 위기관리 전략을 총괄한 저의 특별 컨설턴트를 소개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가 가리키는 곳으로 쏠렸다. 정적 속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서유진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의 슬픔에 잠긴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날카로운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서는 여전사와 같았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회장의 아내가 왜 저기에 이게 무슨 쇼란 말인가? 최민준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감정에 호소하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했다. 유진은 연설대 앞에 서서 잠시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서유진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강지훈의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름 석자만을 밝혔다. 그 순간 그녀의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작전명 트로이 목마라는 제목이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진성그룹이 셀바이오 인수전에서 참패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녀는 셀바이오의 진짜 임상시험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의 보고서였다. 진실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가짜 정보를 흘려 과도한 탐욕을 가진 경쟁자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최민준 회장님께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회사의 명운을 건 돈을 주고 사신 겁니다. 강당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최 회장님의 어리석은 판단력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차명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들의 관계도였다. 지금부터는 태아그룹의 진짜 얼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최민준이 저질러온 주가 조작, 분식회계, 횡령, 탈세의 증거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웠다. 그녀의 설명은 감정 없이 오직 팩트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냉철하게 이어졌다. 마치 유능한 검사가 범죄자의 죄목을 하나씩 열거하듯 그녀는 최민준이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을 대중 앞에서 철저하게 해부했다. 이 모든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최민준 회장님 개인의 스위스 비밀 계좌였습니다. 마지막 결정타였다. 스크린에는 최민준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당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최민주는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진실의 파도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의 절규가 강당에 울려 퍼지던 바로 그때 육중한 강당 뒷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 안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주주들 사이를 지나 망가진 인형처럼 주저앉아 있는 최민준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최민준 씨, 당신을 주가 조작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며 한 시대의 탐욕스러운 거물이 몰락하는 순간을 역사에 기록했다. 아수라장이 된 강당 안, 모든 것이 끝난 무대 위에서 강지훈은 조용히 서유진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는 그녀의 손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힘껏 잡았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굳게 맞잡은 두 사람의 손이 그들의 완전한 승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강지훈을 비난하던 주주들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3년간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계약 안에 서유진, 그녀는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왕을 체크메이트 시킨 여왕이 되었다. 최민준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고 주주총회장이 승리의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던 그 순간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진성그룹 본사에서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강지훈과 서유진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이전의 냉랭하고 어색했던 침묵과는 질적으로 다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탈진한 듯한 피로, 그리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들을 겨누는 적의 눈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저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일 뿐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서재로 향했다. 며칠 밤낮으로 그들의 심장이자 두뇌였던 곳. 하지만 지금 그곳은 모든 모니터가 꺼지고 서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채 낯설 정도로 고요했다.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텅 빈 공간만이 남았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깨달았다. 위기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두 사람의 관계를 정의할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계약은 아직 유효했지만 그 계약의 존재 이유는 사라졌다. 어색한 기류가 다시 두 사람을 감쌌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서재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마치 이곳에서의 시간을 정리하고 작별을 구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본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 계약 기간이 끝나면 혹은 이 모든 것이 정리되면 그녀는 자신의 삶을 찾아 미련 없이 이 집을 나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더 이상 그렇게 둘 수 없었다. 지훈은 결심한 듯 서재 한쪽에 있는 자신의 개인 금고로 걸어갔다. 유진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금고를 열더니 그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다. 3년 전 두 사람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바로 그 혼인 계약서였다. 유진은 그 계약서를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이제 계약의 종료와 위자료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리라. 그녀는 담담하게 그 순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지훈의 행동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계약서를 봉투에서 꺼내 유진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3년간의 어리석음과 후회가 담긴 그 종이 뭉치를 주저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씩!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를 날카롭게 갈랐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으로 찢긴 계약서를 다시 반으로, 또다시 잘게 찢어 바닥으로 흩뿌렸다. 마치 과거의 잘못을 지워버리려는 듯. 단호하고 결연한 몸짓이었다. 유진은 바닥에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과 그 앞에 서 있는 지훈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충격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지난 3년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미안함으로 깊게 잠겨 있었다. 난 당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 내 상처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지. 당신의 희생과 아픔을 외면한 채 차가운 말들로 상처만 줬어. 정말 미안해. 유진. 그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유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애틋함, 간절함,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깊은 사랑. 처음에는 당신의 능력에 놀랐고 당신의 지혜에 감탄했어. 함께 밤을 새우면서는 당신의 강인함에 존경심을 느꼈고 지쳐 잠든 당신을 보면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어. 당신이 내 옆에서 웃어주었을 때 내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았지. 난 어느 순간부터 당신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의 고백은 거침없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용암처럼 터져 나왔다. 이 집이, 내 인생이 당신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지난 3년은 거짓이었고 실수투성이었어.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가 전하는 진심은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더 이상 계약 남편이 아니라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로 당신 곁에 있고 싶어. 당신을 웃게 해주고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그녀의 눈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제왕 강지훈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한 남자의 진심 어린 모습이었다. 서유진, 나와 다시 결혼해 줄래? 이번엔 진짜로. 그의 마지막 말은 질문이었지만 애원에 가까웠다. 유진은 무릎 꿇은 그를 내려다보며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상처를 이해하게 된 순간부터, 그의 외로움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도 이미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 왔던 감정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결국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외로움과 아픔을 보상받는 듯한 벅찬 감동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고요한 새벽.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마주한 두 사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될 참이었다. 강지훈의 손등 위로 떨어진 서유진의 눈물은 3년간 굳어있던 그녀의 마음을 녹여내리는 해빙수와 같았다. 그녀는 그가 내민 손을 외면하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손을 들어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진심을 꺼내 보였다. 일어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단단했다. 지훈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것은 그의 청혼에 대한 대답이자 그녀 자신의 고백이었다. 그가 자신을 향해 보여준 작은 관심들, 무심한 척 건네던 위로들, 함께 밤을 새우며 나누었던 눈빛들, 그 모든 순간에 그녀의 마음 역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라는 것을 알기에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이미 사랑은 소리 없이 그녀의 마음에 스며들어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더욱 힘껏 끌어안았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과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3년간의 공허함이 그녀의 온기로 순식간에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길고 길었던 외로운 싸움이 마침내 완전한 끝을 맺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3년간 서로에게 무심했던 시간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용서, 그리고 앞으로 함께 그려나갈 미래에 대한 설레는 약속들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서로를 마주하자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거리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늘 적막감만 흐르던 주방에서 서툰 칼질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평생 주방에 들어가 본 적도 없던 강지훈이 유진을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진심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훈은 세상이 놀랄 만큼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차가운 황태자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오직 서유진 한 사람만을 위한 다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제목에서 말한 공주처럼 아껴주기의 시작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세상에 유진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민준을 무너뜨린 트로이 목마 작전의 진짜 설계자가 바로 아내 서유진이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진성그룹의 구원자는 강지훈이 아니라 그의 곁을 지켰던 아내였다는 고백에 세상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그림자 속에 머물던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성이 되었다. 지훈의 아내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불필요한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매일 그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주말에는 회사가 아닌 그녀의 손을 잡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공원을 산책하고 영화를 보았다. 그는 또한 저택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방을 그녀만을 위한 최첨단 서재로 꾸며주었다. 그녀의 재능이 더 이상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 속에서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변화는 유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았다. 지훈의 곁에서 밝게 웃고 때로는 먼저 장난을 걸기도 하는 사랑스러운 여자가 되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비공식 고문 역할을 맡아 지훈의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작은 성당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다. 오직 서로에게 쓴 편지를 읽어주며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담아 새로운 서약을 나누었다. 나의 세상이 되어줘서 고마워. 유진, 내 세상의 빛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지훈 씨, 가짜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진짜 운명의 끈으로 단단하게 이어졌다. 1년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한남동 저택의 넓은 정원. 큰 나무 그늘 아래 놓인 해먹에 지훈과 유진이 나란히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지훈은 복잡한 경영 서적 대신 로맨스 소설을, 유진은 딱딱한 경제보고서 대신 시집을 읽고 있었다. 유진아, 지훈이 책을 내려놓고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한테 해줄 경영 자문 없어. 요즘 우리 회사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그의 능청스러운 질문에 유진이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요, 강 회장님, 제 자문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면서 평생 제 옆에서 맛있는 거 해주고 웃게 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겨우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거라면 자신 있지. 평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그렇게 해줄게. 지우는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3년의 차가운 겨울은 완벽하게 끝이 났다. 그들의 인생에는 이제 따뜻하고 찬란한 봄날만이 계속될 것이었다. 계약서는 찢겨 사라졌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약은 이제 막 시작되어 영원을 향해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